안녕하세요. 수학의 진심인 수학쌤, 을령쌤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동명여고 2학년 시험지를 또 하나 분석을 해 보겠는데요. 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은 어땠는지, 또 함정은 무엇이 있었는지, 또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지를 잘 분석을 해보고 다음 시험에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명여고 2학년 시험지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험 범위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부터 수학적 귀납법까지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 자, 왜냐하면 다른 학교는 삼각함수의 활용부터 들어가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부터 공부하면 되는데 이제 동명여고는 그래프가 조금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삼각 그래프가 들어갔다는 건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도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배점이요. 당연히 총점 100점 만점이고 객관식 16문항에 60점, 서술형 4문항에 40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낱낱이 또 특징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네, 특징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시험 범위가 조금입니다. 많은 편 아니에요? 조금 많은 편이고요. 중간고사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중간고사 학급 평균이 어마어마하게 낮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좌절했었는데 그때보다는 그때보다는 엄청 쉽게 출제되었죠. 근데 어차피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합산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많이 쉽게 출제되어서 실수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킬러 문제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산수 실수의 등급의 하락이 우려되는 그런 거였고요. 교과서 구석구석 봐야 됐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거 뭐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 유형부터 꼼꼼히 해서 실수를 이번에는 없애야 됐었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중간고사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쉽게 난이도를 조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떻게 적중률을 보였는지 자, 한번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 5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넓이가 24 루트 3의 사각형에서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 될 때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 중에 큰 각의 크기는 이랬습니다. 자, 그럼 베이스캠프 n제 잠깐 살펴볼게요. 넓이가 이거인 사각형에서 네, 똑같습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각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네요. 자, 이 문제의 출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교과서입니다. 자, 이거 교과서 유형이고요. 자, 이 문제 출처는 교과서입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죠? 자, 한번 써볼까요? 2분의 1 두 대각선이니까 6 곱하기 16에 사인 끼인각으로 해서 그게 24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원래 그 공식, 자, 넓이는 2분의 1 PQ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약분을 하면 사인 세타가 뭐가 나오죠?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 60도 3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3분의 파이만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상 또 하나의 값. 자, 60도가 있지만 180에서 뺀 120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큰 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각 두 가지 중에서 큰 각, 둔각을 구하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예전 동명에서도 나왔었는데 어차피 최종 출처는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다음은 객관식 13번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시그마 다음에
어떤 분수의 값이 5일 때 상수 a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적중률 그대로였던 n제를 살펴보면은 시그마 어쩌구가 이거였는데 그거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부분 분수는 너무나 유명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이 과정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부분 분수로 자, a를 묶어낸 다음에 두 개의 차이. 자, 우리 여러분 이 공식 아시죠? a 곱하기 b 분의 1은 자, b 마이너스 a분의 1 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한다라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고1 유리식 단원부터 이제 중요하다고 배웠던 이 공식에 의하여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시그마 차이가 2가 되기 때문에 2k 플러스 3에서 2k 플러스 1을 빼면은 차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쪼개서 빼줍니다. k는 1에서 15까지죠. 자, 그래서 2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대입하는 건 아니고 1을 대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2를 대입했을 때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나오고요. 점점점 마지막 15를 대입하면 31분의 1 마이너스 33분의 1 해갖고 요거를 쭉쭉 더해줍니다. 시그마는 원래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사라져서 자, 이 식을 정리할게요. 맨 앞에 2분의 a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차이가 2가 생긴다라는 게 주의사항이고요. 가로 열고 맨 앞에 3분의 1과 맨 끝에 33분의 1이 남죠. 자, 이것이 5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자, 나머지는 통분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부분 분수 문제 딱히 그렇게 크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었고요. 자, 다음 문제 계속 보러 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10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라. 자, 그럼 n제에 있는 문제 20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n항까지의 합이 나왔을 때 일반항을 두 개를 구해서 더해라 라는 문제인데, 자, 거의 똑같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수열에서 AN과 SN과의 관계를 묻는 공식이 있었죠? 자, 뭐였죠? SN에서 SN-1을 빼는 거죠? 이거는 등차든 등비든 상관이 없습니다. SN에서 SN-1을 빼면은 AN이 나온다. 자, N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A1은 S1이다 라는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SN이 주어졌어요. 자, SN 빼기 SN 빼기를 해볼게요. 자, N 더하기 1분의 N 마이너스 N분의 N 빼기 1이죠. 자, n에 n 더하기 1이 나오고 통분을 해보면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다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a, n이다 라는 거예요. 자, 구하고자 하는 a, 5를 그냥 대입을 하면 되겠죠? 5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요. 그래서 답이 4번인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SN에서 SN 빼기를 해도 되지만 그냥 A5 자체가 S5에서 S4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빼셔도 정답은 나옵니다. 함정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첫째 항, 그 첫째 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다음은 서술형 2번입니다. 자, 같이 문제 읽어볼게요.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음 순서로 꼭 정말 다음 순서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 헤론의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자, 헤론의 공식이 뭐죠?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의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라는 공식을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S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2로 나눠라 라는 이런 공식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교과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삼각형에서 넓이를 구하라.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 이 문제를 공부할 때 밑에 있는 이 헤론의 공식에다 그냥 대입을 해서 풀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해 못 하십니다. 자, 일단은 원래는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하고요. 코사인을 알면 우리가 사인을 알죠? 그 다음에 이 넓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구하셔야 되는 그 과정 그대로 코사인을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사인을 구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두 변 사인 끼인각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냥 이제 헤론의 공식으로 간단하게 뭐 검산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a 더하기 6 더하기 7을 2로 나눠서 여기서 a의 값은 5가 되니까 9가 되겠죠? 이게 스몰 s라고 하면은, 자, 넓이는 그 밑에다 쓸까요? 자, 넓이는 루트 9 빼기 5 또 연장을 해서 9 빼기 6 9 빼기 7 하면은 넓이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교과서에서 대부분 이렇게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자, 원래 그 코사인 법칙을 알고 있느냐, 코사인에서 사인을 유도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넓이 공식 2분의 1 AB 사인 스타. 자, 교과서를 그 원리에 의해서 그냥 단순 이런 공식을 쓰면 안 되잖아요. 코사인 법칙을 쓴 다음에 이게 7분의 5니까 여기가 2루트 6이 돼서 사인 세타를 구해서 2분의 1 두 변 사인 끼인각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거죠. 이 문제는 이번에 2023학년도 예일여고 서술형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것도 그 단순히 해론을 했다가는 틀리는 거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원리는 다시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넓이 공식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서술형 똑같이 예일과 동명에서 출제됐던 너무나 쉬운 교과서 유형이지만 풀이 과정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했었다라는 문제 유형 같이 살펴보면서 다음 문제 계속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SN은 합인데 초항과 두 번째 항을 주고 이것을 만족할 때 A 6의 값을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적분해야 될지를 굉장히 난감한데 우리 또 하나의 공식 하나 추가하면서 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금 얘기도 했었지만 AN을 구하는 공식은 SN에서 SN마이를 하면 되고요. AN 플러스 1을 구하는 공식은 SN 플러스 1에서 SN을 구하면 돼요. 자, 우리 지금 저 식에서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모두 다 S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아래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거를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으로 쓰고요. 분모를 SM-SM-1. 자, 두 번째 항, 이 상의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써도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 SM 플러스 1이고요. 여기 SN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크로스 할게요. 크로스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요 밑에다 쭉 써볼게요. SM 플러스 1, SN 마이너스, SM 빼기 1, SM 플러스 1은 SM 플러스 1, SN 마이너스 SN의 제곱이 되는, 아이고 되게 기네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딱 눈치를 채셔야 돼요. SN 빼기 1, SN 플러스 1은 SN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공식 하나, 이거는 뭐죠?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6입니다. A6이기 때문에 S6에서 S5를 빼주셔서 여기에 쭉 작성을 해놓은 3의 5승에서요. 3의 4승을 빼면은 이게 우리의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잘 되시겠죠? 네, 좀 어려웠다 라고 했던 그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계속 보러 갈게요.
자, 다음은 서술형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SN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여기 SN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구하라 라고 하는 N제 문제 보면은 거의 같은 유형이고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을 자, SN으로 보시고요. 상수 2차 항이 맞는데 이제 상수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구분하는 거.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두 번째 항부터 성립되는 그 수열이죠. 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유형 다음 유형 이거죠. 그 AN을 구할 때는 SM-SM 빼기 1인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고 A1은 S1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수항이 존재할 때는 A1이 항상 그 두 번째 항부터 성립되기 때문에 초항에 대해서 이제 주의사항 엄청 강조를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 풀러 갑시다. 자, SN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인데 SM 빼기 1은 자, N-1의 제곱 플러스 N-1 자, 플러스 2가 돼서요. 이거를 빼주면 AN이 되고 자, 살짝 정리해 봤더니 자, EN이 됐습니다. 자, A1 한번 보나마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수항이 있어서요. 자, S1을 해봤더니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열을 단순하게 EK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K는 1부터 10까지 EK2의 제곱을 해야 하는데요. 요거를 단순 시그마 처리를 하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초항을 따로 빼서 제곱을 하시고요. 시그마 K는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10까지 자, EK의 제곱을 쓰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계산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A1의 제곱은 아이고 여기 1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래서 4 쓰시고요. 4씩 쓰시고요. 당연히 시그마 K는 뒤에서 1부터 해야겠죠? 자, 10부터 뭐가 됩니까? 4K의 제곱을 가로를 쳐서 꼭 쓰시고 자, 반드시 중요한 거 마이너스 4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아래에 있는 1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초항인 4를 빼셔야 되고요. 여기는 제곱을 해야 되겠죠? 여기 반드시 A1은 S1이기 때문에 여기에 4를 대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죠? 자, 아시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초항 정리입니다.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자, 여기 또 우리가 N제에서 예일 문제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계속 같이 보러 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6번인데요. 좀 많이 어려웠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BC가 나왔고요. 코사인의 값이 나왔고요. 자, 삼각형 ABD 아래 그림 보세요. 자, 왼쪽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자, 외접원의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반지름 하나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반지름은 자, 루트 3분의 2 루트 2를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반지름은 루트 3분의 루트 2다라는 거를 먼저 알고서 자, 첫 번째 한번 이 BAC의 각을 A라고 그냥 편의상 둘게요. 그래서 코사인 A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A가 4분의 루트 15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10은 왜냐하면 여기 BD의 길이가 BC네요. 자, BC의 길이가 10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여기를 요 길이를 A라고 두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편의상 B라고 두겠습니다. 10은 A제곱 플러스의 B제곱 빼기 2AB에다가 코사인 세타 4분의 코사인 A죠. 자, 이렇게 써서 잠시 코사인 법칙을 잠깐 두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왼쪽 삼각형을 여기를
편의상 x라 두고요. 왼쪽 삼각형을 1번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을 2번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1번 삼각형에서 자, 1번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하면요. 사인 b분의 x는 2r이기 때문에 자, 루트 3분의 4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삼각형에서 또 사인 법칙을 때리면 사인 c분의 x가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자, 사인 a분의 a는 2r 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이게 결국에는 두 개의 식의 오른쪽에 두 배를 하면 왼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 이 사인 b가 사인 c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인 법칙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계속 쓸게요. 사인 c분의 뭐죠? a는 자, 이거는 어떤 삼각형에서 여기서는 삼각형 ABC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계속 사인 b분의 b는 사인 a분의 루트 10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인 a를 저 위에서 구해놨죠.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요. 여기에다가 4분의 루트 15가 들어가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루트 3분의 4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사인 c 대신에 이 사인 b를 때려 넣어서 정리를 한번 두 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는 루트 3분의 8 루트 2에 자, 사인 b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루트 3분의 4 루트 2에 사인 b가 되는데 이거를 일식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10은 자, 64 곱하기 2 사인 제곱 b가 되고요. 자, a제곱 했습니다. 자, b제곱 16 곱하기 2 사인 제곱 b가 되고요. 자, 마지막에 2 곱하기 3분의 32 곱하기 2 사인 제곱 b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32분의 32 사인 제곱 b가 된다라는 거를 남은 거를 계산을 하면 할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나오죠? 사인 b가 또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사인 b가 뭐가 됨을 알 수 있죠? 4분의 루트 15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루트하고 약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로 위에 있는 여기 이 a라는 식과 b라는 식에다가 사인 b의 값을 대입을 하면 자, 요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풀이 과정 굉장히 복잡했고요. 많이 어려웠어요. 자, 시간이 많이 걸렸답니다. 그 쉬운 문제 중에 나름 6번이 어려웠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학교마다 하나씩은 반드시 출제된다던 수학적 귀납법 증명인데요. 문제는 16번 문제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증명하라고 했고요. 다행인 것은 이 증명이 나름 여기에 있는 빈칸 정도로만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숫자만 잘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자, 3분의 n 더하기 1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죠. 연속된 두 수는 3분의 n 더하기 1임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자, 왜 이 문제를 보여드려야 했냐면 여러분 교과서를 꼼꼼히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게요. 문제. 자, 이거 보세요. 똑같죠? 똑같죠? 이게 3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이거 교과서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빈칸 추론하는 건데 이 풀이 과정 1일 때 성립하고 K일 때 성립하고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는 이 세 가지 기본 틀 공부하신 분들 또 교과서 꼼꼼히 하신 분들은 이 문제 어렵지 않게 맞췄다 뭐 그런 거고요.
교과서 유형 이번에 아주 자세하게 꼼꼼히 봤어야 됐다. 그 얘기로 마무리하면서요. 자,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